이 포인트가 전 되게 중요한데 네. 계양로가 이게 다른 지역 재생사업하고 차별화되고 네. 지금 되게 인정을 받는 포인트가 바로 에 집중했다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처입니다. 홍반장입니다. 김 사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뭡니까? 네, 우리 이번에는 계양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계양로예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제주맥주 얘기하고 했던 테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아처님께서 뭐야 그럼 인천 맥주도 있어? 이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헐. 인천 맥주는 아니지만 계양로 맥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최근에 엄청 핫하게 떠오르고 핫해 있죠. 또? 네, 떠오르고 있죠. 헐. 네. 근데 이제 계양로에서도 맥주를 이제 계양로 맥주로 낸다는 것은 사실 맥주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그 지역 자체를 뭔가 브랜딩하려고 하는 의지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계양로가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아야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양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명이 대학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의 원도심이죠. 이제 원도심이 이제 제물포역 주변이 이제 되게 핫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이어서 핫하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주름 잡던 아니, 곳. 주민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그 근처였는데 동인천역으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 신포시장과 동쪽에 이제 계양로를 비롯한 이쪽을 나뉘는데 그때도 이제 서쪽에 있는 신포시장 쪽은 좀 더 핫했어요. 거기도 카페를 많이 가고. 다방인가요? 아, 다방까지. 근데 이제 동쪽에 이제 계양로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카톨릭 커뮤니티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답동성당 있었고 미션스쿨이라고 하시는 방문초등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이 있었어요. 극장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한때 되게 잘 나갔던 그런 공간이 그 계양로인데요. 근데 이제 인천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동인천역에서부터 부평역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는. 이동하면서 원도심 세태가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웨딩 거리도 있었고 거기서 김진희 여사님 실명을 이제 밝히신 건가요? 만나가지고 웨딩 촬영을 했죠. 네. 거기서 진짜 했었고 거기는 성당 답동성당에서 결혼식도 했었거든요. 뭐 계양로 얘기보다 옛날 얘기 듣는 거 아, 너무 재밌네요. 난 얘기만 빠질게. 김 사장님은 계양로를 이런 옛날 얘기 아닌 다른 게 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계양로 처음 간 게 계양로를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 막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한창 할 때 가서 잠깐 보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초반에 저도 계양로 프로젝트 봤을 땐 저는 약간 비판적이었었어요. 왜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상권을 띄우는 공식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엔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산의 백제병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작됐던 거고 네, 커피. 일광정구도 사실은 그 지역하고는 크게 맥락이 있는 네.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지역을 띄우는 컨텐츠를 패키지처럼 들여와서 네. 지역을 띄우고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좀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근데 이후의 행보는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창길 대표랑 얘기했을 때도 실제로 그러셨어요. 근데 조금 달랐던 거는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한 맥락을 조금 알고 있고 대신 그 띄울 때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네트워킹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냥 임대가 아니라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들어가서 안착을 한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네트워킹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카이빙이란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노포들에 대해서 이제 한 곳 한 곳 방문 드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계양로에서 몇십 년간 거의 30-40년간 해오셨던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많이 이제 그 감흥을 얻어서 공감이 많이 돼서 완전히 빠져들게 돼서 완전 관점이 좀 바뀐 느낌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이 포인트가 전 되게 중요한데 네. 계양로가 이게 다른 지역 재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재생사업하고 차별화되고 네. 지금 되게 인정을 받는 포인트가 바로 노포에 집중했다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흔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야권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종린 씨라는 골목 경제의 대가 이렇게 네네. 뽑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6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크릴이라고 해서 CREADY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되게 살리기 힘든 게 이제 이 부분 엔트리프레니어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인데 이게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해요. 이창길 대표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창길 대표가 굳이 계양로가 아닌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계양로에서 한 거는 이 사람이 인천 키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뭐 소위 말하면 익선다다나 이런 곳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계양로 이창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어요. 순수한 디렉터의 역할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창길 대표님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노포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 홍반장님 노포 음식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 스타일이라. 근데 저는 약간 그 지역에 가서 특징적인 게 있다면 그건 먹어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노포들이 디자인이 없었다는 거지. 네네. 그냥 오래만 됐다는 거지.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모정민 교수의 크리디에도 보면 D가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포를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게 되게 잘했다라는 게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노포는 어느 지역에나 다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의미 있고 사람 찾게 만드냐라는 건데 네네. 그 방법적인 면을 보였다라는 게 대해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노포 중에 그러니까 목각으로 그러니까 나무판을 깎아서 맞아요. 간판을 만드시는 분한테 지역의 어떤 뭐 국수집이나 면을 만들었던 곳에서 이제 아카이빙 한 다음에 간판을 거기서 제작해서 걸고 이렇게 계속 네트워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아카이빙을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노포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좀 한 거죠. 인트로 때 얘기한 것처럼 계양로 맥주라는 게 지금 그 모델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70년대 약간 쾌남 같은 네네. 느낌인데. 근데 그분이 지역 화가세요. 아 진짜? 네.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해서 계양로 맥주는 이제 거기서 맥주 브루어리를 하시던 분이랑 해서 그 맥주를 개발해서 이제 그 글씨도 간판을 목각하시는 분에서 이제 그걸 따와서 넣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계양로 맥주는 그 지역에서 유통할 수 있게 유통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역 활성화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공공이 섣불리 뛰어들 게 아닌 것 같아 지역화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키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약간 이장님 느낌도 좀 나요. 맞아요. 맞아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 네. 조만간 인천 네. 현장 나가실 수도 있죠. 본인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네네.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쏟고 그게 네. 발전되기 위해서 그냥 정말 내 이득뿐만이 아니라 네네. 다른 그 지역에 같이 정말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선순환이니까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선순환 되기 전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브라운엔즈라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부산에서 이 브라운엔즈가 주목받은 방식을 계양로에서 했어요. 브라운엔즈 이게 부산에서는 이제 백제병원이라는 건물을 네. 개조하면서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오래된 병원 건물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맞춰가지고 성공적인 전략을 폈는데 공교롭게도 계양로에서도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방치되어 있었던 거기를 같은 방식으로 가서 들어갔었죠. 상권을 떴을 때 스타벅스가 했던 역할을 계양로에서는 브라운엔즈가 하면서 상권의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은 다음에 노포를 돌리든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사실 앞당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뒷단을 갈 수는 없거든요. 도시적으로도 저는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계양로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전화에서 얘기했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그 조개지였던 인천 중구를 중심으로 했던 상권이 성공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나마 과거에는 되게 흥했던 신포시장까지 움직였어요.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한 거예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인천역을 꽂히는 그 길을 넘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계양로를 통해서 그걸 넘어왔어요. 그리고 계양로 끝에 뭐가 있냐면은 인천에서 헌책방으로 유명했던 배다리가 있어요. 재생의 힘을 천파까지 거기가 연결을 꽂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관은 뭘 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우연이 된 건데 주차장을 잘 만들었어요. 되게. 그 계양로의 면에서 브라운엔즈 건너편에 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은 골목상권이긴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차량의 접근을 무시 못하거든요. 맞아요. 계양로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양로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 혹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세요?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재생이나 뭔가 이런 활성화가
처음에 트리거가 되게 중요하고 트리거를 발단으로 한 바퀴 돌리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커지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관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약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계약로는 이미 떠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약로 역할 그 다음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적 활성화의 리단길의 모델에 대안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도시 재생의 스탠다드 형태로 지금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히 계약로도 명확하게 상권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상권과 상권으로서 이걸 어떻게 상생시킬까의 관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됐고 그 상권이 외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외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짚어서 움직였고 그게 좋은 어떤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선례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후자들은 그 선례를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건데 네네. 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염려스러우면은 가짜 엔트리프리니어십들이 나올까봐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유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제 사이비처럼 등장을 그렇죠. 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게다가 또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거기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이뤄가면서 할 텐데 그걸 또 악용할 경우에 그나마 있는 거주민들 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마저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거는 되게 정말 잘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사실 도시적인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민간이 이걸 주도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잖아요. 어떤 도시적인 이건 도시가는 큰 스케일은 공공이 주도를 해야 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들을 많이 이제 좀 깨게 되고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계약로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계약로 우리 얘기는 그만 듣는 건 그만두되 또 할 말 있잖아. 또 우리 슬픈 소식 있잖아요. 또 네. 매우 슬픕니다. 그 블라블라의 청일점 홍반장님이 또 이번 화를 이번 네. 에피소드를 끝으로 네. 어떡한데 네. 우리 나가서 어떡하나 저희 둘을 버리고 네. 입장표만 한번 해주세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블라블라를 저는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정말 저는 두 분이랑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도시 대표, 건축 대표, 저도 몰랐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배웠고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보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블라블라시 너무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즌3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홍반장 대신할 사람은 없지. 네, 없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면 가는 마당이더라도 할 건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혼자 하실래요? 혼자? 네? 혼자 해주세요. 마지막 떠나가는 네. 마당에 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자. 나 한번 해봐.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은 어떻게 했었죠? 아니 몇 차례 했는데 빨리 해주세요. 네, 블라블라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